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키카드가 정지되고 책상마저 정리된 채 퇴직을 통보받았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회사에 헌신한 30년 넘는 세월이 순식간에 정리해고 명예퇴직, 조기은퇴 같은 이름표로 끝나버렸다고 할 때 그 허탈함과 불안감은 상상도 못할 정도겠죠. 지금 당장 현관문 밖 생필품조차 해결하기 버거워진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은퇴 쓰나미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은퇴 쓰나미를 직접 체감하거나 주변에서 실감나게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은 솔직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59세 대기업 부장, 하루아침에 거리로라는 이 한 문장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제가 알고 있는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30년간 한 우물만 판 정 부장의 좌절. 먼저 첫 번째 사례, 실제로 제 대학 동창의 선배였던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부장 59세, 전 대기업 영업부문. 정 부장은 대기업 영업부서에서만 30년 넘게 일했대요. 영업 쪽이라는 게 회사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 나름 자부심도 굉장했대요. 매일 새벽 출근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회사 성장이 곧 내 성장이라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죠. 문제는 회사에서 어느 시점 이후로 신규 인력들을 빠르게 충원하면서 고연봉인 임원급 인력을 솎아내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언비어겠거니 했는데 막상 자기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하나둘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걸 목격하면서 위기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그때 이미 나도 언젠가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더 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 부장이 59세 되던 해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비교적 높은 금액의 퇴직금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남들은 정 부장 정도면 갈 데 많을 것이라고 부추겼고 정 부장 자신도 오랜 경험을 살려 어디든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제야 인사팀 설명회에도 참석하고 퇴직 후 재취업지원센터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이력서를 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락드리겠다가 전부. 심지어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연봉을 낮춰서라도 일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음에도 조직 문화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로 퇴짜를 맞은 거죠. 결국 수중에 있던 퇴직금은 어느새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으로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고 1년이 채 안 돼서 자동차 할부금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가족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어느 날은 집을 나와 한 달 넘게 고시원에 머무르기도 했대요. 이 상황에서 내가 30년 동안 뭐 한 거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고 결국 우울증 치료를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딱 59세 대기업 부장, 하루아침에 거리로가 되어버린 한 사례예요. 당사자는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합니다. 2. 자영업 뛰어든 한 과장의 눈물. 두 번째 사례는 부서 장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았던 한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한 과장 57세, 전 IT 기업 개발 담당. 한 과장은 IT 분야 개발자로 시작해서 50대 중반까지 한 회사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물론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워낙 많아서 몸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월급이나 복지 혜택이 괜찮았기 때문에 버텼대요. 어느 날 회사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면서 임원급 위주로 나가겠지 설마 나까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한 과장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한 과장은 굉장히 서운했지만 그만두라는 회사에 억지로 붙어 있을 수도 없어서 결국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길은 자영업이었어요. IT 개발 관련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 컨설팅을 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차려 외주 개발을 맡아볼까 했지만 막상 퇴직 후 보니 고객 유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택한 것이 카페 창업. 아내와 함께 작고 아담한 카페를 열었는데 주변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쓰다 보니 전에 모아둔 퇴직금도 몇 달 만에 바닥이 났다고 해요. 카페 운영하면서도 IT 쪽 프리랜서 일감을 구해보려 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경력이 훌륭해도 새로운 트렌드나 최신 언어에 익숙한 젊은 친구들이 경쟁해서 훨씬 유리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시기에 손님까지 줄면서 심각하게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이래요. 아내가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해보자라고 독려해서 결국 카페를 정리한 뒤에는 온라인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직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은퇴 이후 삶이 이렇게까지 불안정할 줄 몰랐다고 한탄합니다. 3. 명예퇴직 후 반전을 이룬 박 팀장. 마지막 사례는 앞서 소개한 두 분과는 조금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 팀장 55세, 전 금융권 사무 담당. 박 팀장은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당황했지만 비교적 나이가 젊은 편이었고 그동안 본인도 언젠가 은퇴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 나름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대요. 일단 본인이 익숙한 금융과 회계 분야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해 두었고 은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꾸준히 쌓아둔 덕을 봤다고 합니다. 또 퇴근 후나 주말엔 틈틈이 창업 관련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했대요.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나 세무신고, 마케팅 공부처럼 다양하게 말이죠. 박 팀장이 명예퇴직을 결정했을 때 이미 마음 한켠에는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퇴직 후 몇 달간은 이력서를 내보기도 했지만 지원보다는 직접 창업을 해보자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작게 마련했고 대부분 화상 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처리하며 고객사의 회계 서류나 세금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니 스트레스가 컸다고 해요.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원하던 만큼은 아니어도 퇴직 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사나 조직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점이 뿌듯하다라는 것이 박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은퇴의 시대, 그럼 우리 어쩌면 좋을까?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떨 땐 인생이 정말 한순간 같고 그 한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내 역할이 분명하고 조직에서 나를 필요로 해주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울타리를 나오면 바깥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펙 좋고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5060대가 더 이상 예전처럼 경륜과 노하우만으로도 환영받기 쉽지 않아요. 일 미리미리 배우고 자격 갖추고 발품도 팔자. 첫 사례의 정 부장님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사실 조직 문화라는 게 단지 나이 하나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전후에 대비해 다른 조직이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 그에 맞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미리 준비해두면 상대적으로 재취업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박 팀장 사례처럼 재직 중일 때부터 미래보험 삼아 자격증이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두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 업계 행사나 모임에 가서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 해도 사람 대 사람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니까요. 이 과감한 창업, 그 전에 시장 조사와 재무 설계부터. 두 번째 사례인 한 과장님처럼 많은 분이 뭔가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자영업에 뛰어드세요. 물론 본인 아이템이나 경험이 확실하고 어느 정도 시장 리서치를 꼼꼼히 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카페나 작은 식당이라도 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급격히 커지죠. 창업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건 수익 모델 분석과 재무 설계입니다. 내가 매달 내야 할 월세와 운영비,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등 여기에 초기 투자금이나 필요한 대출을 어떻게 감당할지, 혹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단지 열정 하나로 뛰어들면 한 과장님처럼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3. 가정과의 대화, 심리적 준비도 필수. 많은 분이 은퇴 후 계획을 세울 때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주택 대출 갚느라 정신없었는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면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당연시하곤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배우자나 자녀도 생각해둔 미래 시나리오가 달라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과장님 사례에서는 아내가 뒤늦게라도 함께 머리를 맞댔기에 재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반면 어떤 분들은 당신 혼자 결정하고 사업 말아먹었으니 책임져라는 분위기가 되어버려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 은퇴 후 생활비와 투자금은 얼마인지, 이 어떤 직종 혹은 창업 아이템을 고려 중인지, 3.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대화해 볼 것을 권장드려요. 재직 중일 때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두면 충격이 훨씬 덜하겠죠. 끝맺으며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도전. 어떤 사람에겐 은퇴가 불시착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겐 오랜 준비 끝에 맞이한 새로운 도전일 수 있죠. 결국 우리의 태도와 대비가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현실상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구직 활동이 결코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생활비는 매달 들어가니까요. 정 부장님의 사례처럼 한 직장에서 쌓은 경력이 외부 시장에서 바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과장님의 사례처럼 의욕적으로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회복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님처럼 은퇴 전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 능력을 확장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은퇴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누구나 예고 없이 퇴직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한창 일할 때부터 내가 이 회사, 이 조직을 벗어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른 경쟁력이나 콘텐츠는 있는가?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죠. 스스로 은퇴를 계획하고 인생 2막 3막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성공적인 창업만이 답은 아니에요. 시니어 인턴 제도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직업훈련 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고 적극적으로 찾으면 의외로 쓸만한 기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결국 은퇴가 무서운 건 준비되지 않았을 때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언어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버틸 힘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 힘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과연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무겁고 또 당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적어도 나도 회사 생활만 믿고 있다가는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과 그럼 지금부터라도 뭘 준비해야 하지? 하는 작은 행동력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은퇴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59세 대기업 부장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내 주변 사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준비해 볼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